안녕하십니까. 임대인 학교 TV 학교장 박광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네 번째 강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 우선 임대사업 하다 보면 그 최악의 상황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제 뭐 좀 최악의 경우라면 공실, 이제 임차인을 이제 모집할 수 없는 상태, 임차인이 안 들어오는 상태죠. 공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가장 최악입니다. 공실이 발생하면 우선 뭐 이제 소득 자체가 단절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관리비나 이런 이제 보유 비용 계속 나오는 상태에서 그걸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악성 공실이라고 하죠. 악성 공실은 이제 임차인이 모집되지 않는 시기가 뭐 3개월, 6개월 정도 이렇게 길어지는, 이거는 상가하고 주택하고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주로 주택만 임차를 하기 때문에 상가보다는 좀 그래도 공실률이 좀 낮지 않나 싶습니다. 좀 공실이 그렇게 상가보다는 크지 않은 거죠. 주택은 아무래도 뭐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살면서 의식주, 이 세 가지는 좀 필수적인 요소인데, 주택은 뭐 사람이 어쨌든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가보다는 좀 그래도 주택이 좀 이제 공실이 이제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실은 충분히 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공실이 발생하는 이제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그게 이제 뭐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뭐 그 지역 상황이라든가 임대 시장이 그렇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집의 자체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공실을 뭐 제가 극복하는 방법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옵션을 이제 좀 이제 고급하게 해서 넣는다든지, 남들이 하지 않는 옵션을 뭐 넣는다든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인테리어를 좀 바꿔서 좀 이제 일반적인 뭐 월세 집하고 다르게 좀 포인트를 주는 인테리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이제 좀 뭔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면 충분히 공실은 이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인데, 금리 인상 지금 이제 해당되는 이제 말이죠. 저도 이제 대출을 이용해서 많이 아파트를 구입을 하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대출을 아예 받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현금으로만 보유한 현금 가지고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 부분은 뭐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제 내가 내야 되는 이제 이자 비용이 발생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월세로 충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만약에 뭐 갑자기 은행에서 돈을 뭐 갚으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이제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까지는 그래도 유지를 하지만, 이자는 뭐 변동금리를 만약에 이제 되면은 뭐 3개월, 6개월마다 변동이 되면은 그만큼 이자가 비용이 커지니까, 그거를 내가 이제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때는 지금 진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거를 기존에 받는 월세로 대체해 가지고 이자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지, 그거는 한번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한번 대비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뭔가 이제 이 요소가 이제 2배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자가 2배가 되든, 뭐 그렇게 이제 상황이 최악의 경우 발생했을 때 견딜 수 있느냐, 이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느냐,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 수익의 수익률하고 이자 비용 수익률하고 비교를 해서, 만약에 이자 비용이 훨씬 높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뭔가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뭐 최악의 경우는 매도를 해서 뭐 당분간은 이제 지금 이제 나가야 되는 이자 비용을 충당을 하든지, 뭐 한두 채 매도해 가지고 뭐 이자를 줄일 수 있게 채무를 상환하든지,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 사업은 어쨌든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뭐 어려워가지고 이거를 이제 매도했다고 해서 향후에 뭐 매수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당장은 그래도 이제 뭐 채무 불이행이나 이런 위험에서는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봐서 진짜 못 견딜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정리를 할 거는 몇 개는 정리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월세 연체 부분은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연체 부분이 제일 뭐 좀 다루기가 저는 제일 쉬웠어요. 왜냐면 애초에 보증금을 높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낮게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사실. 보증금 낮은 상태에서 월세 연체되고 그러면은 임차인하고 또 뭐 관계 틀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명도소송 들어간다고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아예 애초에 뭐 수익률 좀 낮더라도 보증금 높게 받는 게 여러모로 마음 편해요. 보증금 높은 임대인하고 싸웠을 때는 임차인들이 그렇게 망랑하지 못해요, 사실. 자기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증금 높은 분들은 경험적으로는 뭐 이제 그렇게 매너 없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항상 그 염두에 두고,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그 스트레스 테스트라든지 뭐 다른 공실, 월세 연체 이런 부분들은 그 끊임없이 임대 사업을 하면서 이제 대비하면 뭔가 우리가 이제 싸울 때 이겨놓고 싸운다고 하죠. 뭐 이런 부분이에요. 뭐 완전히 이겨놓고 싸우진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그런 상황들에 이제 부딪혔을 때 이기려면 이 세 가지 정도는 항상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좀 극복할 수 있을지 방법을, 대책을 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시면 정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